안녕하세요. 름입니다. 캠핑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네요. 주말에 또 캠핑 가야 되는데, 어쨌든, 또 주식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로봇주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로봇이 뭐 작년 가을인가 말부터 계속 좋았고, 감속기 관련된 것들 계속 잘 나가고 있고, SBB테크가 또 상장을 합니다. SBB테크. SBB테크 상장을 하는데 이게 감속기주입니다. 감속기주. 로봇 감속기. 보면은 SBB테크가 국내 최초로 이제 뭐 소형 정밀 감속기를 만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SPG가 요 근래에 그거 만든다고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고, SPG가 조금 늦은 거 아닌가? 감속에 대해서는 SBB테크가 훨씬 빨랐던 걸로 보입니다. 아직 저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BB테크라고 해서 하모닉 감속기를 한다고 하니까 SBB테크 일단은 그거는 아직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상장일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디 갔노? 10월 코스닥 상장 추진. 이게 며칠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조금 덩치가 크고 이슈가 되고 있어서 얘가 상장을 하면은 로봇이나 감속기 관련된 것들이 조금씩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18일 날, 그러니까 이게 8월 달 기사인데 10월 달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정확히 날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10월 상장 목표라는 얘기만 있고 여기는 어디지? 공모 청약일 10월 5일 16일, 납입일 환불일 상장일 10월 17일이네요. 10월 17일. 지금 오늘이 10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10월 17일 상장. 관련 있는 것들은 로봇주들 다 하고 뭐 SPG 같은 것들하고 다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읽은 거는 SBB테크의 하모닉 감속기, 이게 백리시가 아주 적다. 이게 뭐냐면은 거기 모터에 이제 뭐 톱니바퀴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두 개가 연결돼서 도는데 그 톱니바퀴 두 개가 이격이 적다는 거죠. 엄청나게 적다는 거죠. 이게 촘촘하게 꽉 물려서 도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잠시 한번 보면 일단 간단하게 제가 본 게 특징이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릿이라고 해서 한번 보자. 어느 그림을 한번 보면 될까요? 요건 보면 되겠네. 이렇게 보면 톱니가 뭐 여기 있는 지금 이 그림을 예로 든 건데 이 톱니하고 여기 있네. 요 톱니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톱니 두 개 맞물리는 게 여기에 공백이 엄청 적다는 거, 거의 없는 정도로 적다는 거, 이게 백릿이래요. 그래서 이 감속기 두 개가 되게 작은데 이게 촘촘하게 맞물리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급 기술이고. 한번 볼까? 백래쉬구나. 이거 무식해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두 톱니 사이의 틈. 이게 엄청 작대요. SBB테크가 유재환 대표인데 자료랑 영상 몇 개 보니까 대표님이 전문가였고요. 그러니까 한쌍의 기혈을 맞물렸을 때 지면서에 생겨난 틈새, 한쌍의 기혈을 매끄럽게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백내시가 필요하다. 적절한 백내시. 백내시가 너무 적으면 유랄이 불충분하게 되기 위해서 치명길의 마찰이 커지고, 백내시가 너무 크면 기의 맞물림이 나빠져 기어가 파손되기 쉽다. 그러면 결론은 백내시가 아주 두 톱니바퀴 물려서 잘 돌게끔 잘 돼 있다. 특히나 정밀라면은 톱니바퀴가 짧기 때문에 그 백리시 조절하는 게 되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SBB 테크는 그게 강점입니다. 장이 안 좋으니까 혹시나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을 한번 보면 백리시가 있고 백래시죠. 백래시. 저도 백리시가 뭔지 자료를 한참 찾았다가 겨우 알아놨어요. 그리고 로봇으로 검색해 보면 제 앱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매출 순으로 한번 볼까요? 매출 순으로 한번 보면 이걸 좀 이름을 넓히죠. 간격을 넓혀서 이렇게 보면 매출 볼까요? 2022년 매출 이렇게 나오네. 21년, 22년. 여기 2021년 매출 1사분기부터 3사, 4사까지 나오고 있죠.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출이 보면 레인보우 40억. 2022년은 33억. SP 시스템스 133억. 현대중공업 지주는 빠집니다. 이건 아니고요. 로봇도 합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그 중에 의료 로봇 부분은 큐렉스에서 빠져나온 거 아시죠? 아이고. 그거는 이제 큐렉스에서 설명했었죠. 현대중공업 의료용 로봇은 큐렉스로 빠져나갔다. 그래도 로봇 사업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매출이 지금 많이 는 거, 매출이 그래도 좀 큰 것들, 300억대 단위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 여기서 이런 것들. 지금 보면은 유진 로봇이나 퍼스텔, T 로보틱스 뭐 이런 거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3억. 영업이익은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시총 볼까요? 이게 시총이 되게 커요. 레인보브틱스가 시총을 보면은 5,400억이죠. 매출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시총이 5,400억입니다. 영업이익도 별로 안 좋고요.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비슷한 거 5천억 되는 게 있나 시총이. 로봇주 중에는 안 보여요. 유일 로보틱스라고 있는데 여기는 자료가 언제 상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나? 유일 에너테크가 뭐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앱에서 유일 로보틱스가 자료가 지금 없는 거니까 유일 로보틱스를 한번 볼까요? 시총이 얼마인지 한번 보죠. 뭐 2,300억이고 매출은 100억대, 영업이익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유일.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싸다고 봐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매출이 33억밖에 안 되죠. 유일 로보틱스가 상장한 지 오래 안 됐나 보네. 제 앱에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한번 보자. 그러니까 84 마이너스 6억 이렇게 되고 유일 로보틱스는 3분기 컨센은 되게 좋습니다. 108억에 2억. 뭐 좋은 것도 아니네요. 근데 매출은 좀 늘고 있는 편인데 뭔가 확실한 게 보이진 않습니다. 주간 수익률 1위 뭐 이런 얘기 있고 내년 대량 수지실적 계산 증가가 전망 7%.
기수주 물량의 매출이 있어 그 수백억 단위 대규모 수정이 예정돼 있어. 이루어질 거다. 저것도 당장 닥쳐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모르고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유일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저거보다는 좀 싼 게 아닌가. 매출로 봤을 때는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184억 마이너스 6억인데 레인보우는 33억, 2억. 어떻게 보면은 유일로보틱스도 레인보우틱스만큼 가야 된다고 보이고 로보티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억, 매출은 60억. 아, 요거는 조금 보기 그렇고요. 로보스타 매출이 엄청 크네요. 근데 왜 이래 적자가 크지? 320억, 290억. 로보스타 시총은 안 보면 로보스타도 멀티플 보면 시총이 1700억. 로보스타도 되게 싼 편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들 중에 좀 싼 편으로 보이는 게 U1 로보틱스, 로보스타. 아직 공부한 건 아니고 단순히 수치만 지금 보는 중이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한번 보자. 백억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 아니다. 작년 2, 4분기구나. 2, 4분기 보면 10억, 21억, 마이너스 19억. 아, 턴어라운드를 전년도 1분기, 전분기에 했는데 또 많이 줄었네. 뭔가 꾸준하지가 않네. 109, 101. 왔다 갔다 합니다. T로보틱스는 137억인데 마이너스 4억이고 로볼로버 같은 경우요 29억 1억. 로볼로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일정하지가 않네. 코딱지만큼 늘고 있네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00억대는 조금 꾸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억대 꾸준합니다. 영업이익이 20억대 되면 레모틱스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은데 보면은 33억 비슷하고 매출 더 많고 이상하죠. 별 차이가 없죠. 20억대 매출 100억대. 희한해. 레인보우는 매출 10억대 영업이 2억대. 그러고 보면 에브리봇이 제일 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 휴림 로봇이나 적자가 넘으시면 해성 TPC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로봇 관련 주들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이렇게 있고 에브리봇이 제일 싸다. 제가 잠시 찾아본 경우에는 에브리봇은 청소용 로봇, 청소 로봇입니다. 물걸레 이런 거. 그 외에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지금 제일 저평가된 상황이라서 에브리봇도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B테크가 상장한다 17일 나건데 SPG는 좀 중대형 감속기가 강한 걸로 같고 지금까지 자료를 제가 봤을 때요. 감속기 강하고 SBB테크는 중소형 이런 거 강한 것 같아요. 소형이나 초소형 한지가 좀 오래된 것 같고 SPG는 이제 뭐 좀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중대형 감속기는 더 강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년 스마트 팩토리라는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정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문정부 시절에 중소기업 기업의
스마트팩 소기업의 이제 자동화, 디지털화에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로봇, 산업용 로봇들이 많이 들어갔죠. 로봇이나 솔루션,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들. 이게 문정부 시절에, 문정부 시절하고 작년만, 올해만 얘기해 볼게요. 올해만 예산이 9천억이었죠. 원래 예산 9천억. 여기인데 이게 바뀝니다. 내년부터 윤정부 오면서 예산이 3분의 2가 줄어듭니다. 3천억이 되고요. 이게 여기서 더 늘어날 일 없고, 줄었으면 줄었지 더 늘어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제조업, 제조 현장, 뭐 자동화 같은 거는 엄청나게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그거를 감안을 하고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게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년부터 이렇게 된다고 의견이 나온다면은 뭐 주가가 좀 몇 달을 먼저 선반영한다고 친다면 뭐 11, 12월 달에 로봇 쪽 완전 또 안 좋을 수도 있죠. 생각보다 로봇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보면은 이익에 비해서 시총이 너무 큽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확 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뭐 메타버스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보긴 했는데 요새 차트도 이제 뭐 이제 10만 원 가지고 재미삼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번에 봤던 소니드하고 이런 것들은 차트가 너무 좋아서 이게 동그라미 차트 부분이었는데 좋다고 사서 그날 당장 아침에는 못 샀지만 나중에 사가 조금 수익을 냈고요. 이런 식으로 좋았다 얘기를 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골드 NS 이것도 되게 좋아서 요거는 저번 주 금요일날 살라 했는데 갑자기 또 장 후반에 올라 버려 가지고 결국은 못 샀습니다. 그리고 차트 볼 때 이렇게 있으면은 참 이런 형태의 동그라미들이 중요하고요. 주기적인 매집 그리고 좀 하락 좀 차트의 밑부분에서 이런 십자 표시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윗꼬리 달면 안 좋다고 하는데 아랫부분에서는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랫부분에서 그게 있는 거는 되게 좋은 현상이고요. 개미들을 떨어내기 위한 걸로 많이 보죠. 이런 것들. 골드엔에서는 지금 봤을 때 더 올라갈 확률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본 거는 조금 아직 보고는 있는데 뭐 캘리 소프트 같은 거 요것도 조금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모으는 주기가 조금 길지는 않은 편인데 여기 모았던 것들이 아직 안 빠져나간 것 같고 지금 또 하단 부분 쪽에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금요일날 좋았습니다. 지금 안 좋았거든요. 코스피가 금요일날.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요게 좀 걸립니다. 파란색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많았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한데 요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차트 보는 거는 단타들을 하든 장투를 하든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공부를 했었고 지금도 또 10만원 가지고 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솔고바이오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매집량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약간씩은 빨간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뭐 올라가면 좋긴 한데 아직 매집량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던 캘리소프트 소카도 상향을 했네요.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아스플러도 괜찮아 보이네요. 아야, 마우스 박살 나겠네 이거. 아스플러도 차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차트 이거 계속 보면서 패턴을 익혀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 주강, 이것도 그렇고 파인엠텍, KNW, 신신제약,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 KH전자, 동양파일, 대우보품, 윈팩, 금호석유 되게 많이 올랐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소각도 했고 외국인이 갑자기 확 사고 있어가지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신, 비츠로시스 차트를 쭉 한번 보는 게 이렇게 보면 재밌잖아요. 야, 많이 오른 게 없나 보네. 엔지캠 생명과학도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바닥인 상태라서 이게 회사가 나쁘고 그런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요때 또 많이 오른 게 이게 좀 근래 하락 많이 했을 때 거래량이 엄청 늘었네요. 그 이후로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많았고 이것도 그렇고 개발락을 했네. 개발락을 했고 이제 제가 차트 공부해 본 바에 의해서는 요런 갭 상승이 제일 중요해요. 요런 갭 상승이 상승세 추세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십자가가 추세 전환,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런 십자가 나오면 추세 전환할 확률이 높다. 십자가가 매수와 매도가 눈치를 보는 구간이라서 매도도 많은 게 아니고 매수도 많지도 않게 눈치 보고 있어서 실눈 뜬 것처럼 쪽 잡아 찌는 거죠. 그 이후에 상승이 가고 갭 상승이 오면은 좀 달릴 확률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쨌든 엔지캠 생명과학도 괜찮아 보이고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서 또 다음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니까. 이스페타시 솔루션 더 이상 뭐 많이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괜찮네. SD 생명과학 이것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이거 비슷한 거 조금 전에 또 있었는데, 음,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 정리해서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에버리봇을 조금 봐야 될 것 같네요. 또 공부해보고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분이나 돼버렸네.